자, 12월 27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56,600달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49K 밑으로 잠깐 뚫렸었죠. 이 50K 라인이 뚫려서 49K대로 잠깐 진입을 했었는데, 일단 뭐 다행히도 여기에서 다시 꼬리를 말아 올려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또 50K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50K 라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건 어제 저희 채팅방에서 알려드린 부분인데 한번 확인해 보면, 자, 4시간 봉, 그리고 6시간 봉, 12시간 봉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1시간 봉보단 4시간, 4시간보단 뭐 날봉 이런 식으로 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1분 봉을 안 보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상으로는 어제 그림이 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의 밑부분으로 내려와서 4시간 봉은 별로 안 좋았고요. 하지만 이제 6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딱 20일 평균선 이 부분을 이동평균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지금 딱 그 위치에 있었고요. 정말 이게 이제 애매했던 차트였고, 이제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12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목구름표의 적색 라인, 적색 구름의 여기 밑에 지지 라인 있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고 여유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여유가 조금은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로 직접 한번 보면은, 먼저 12시간 봉으로 일목구름표를 열면 이 구름 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지 라인 있죠. 지지 라인을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또 이제 구름 라인의 위에 저항 부분에 맞고 힘이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저항 부분을 뚫어주고 이 구름의 윗부분으로 올라와 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였는데, 일단은 아쉽게 여기에서는 한번 막혔습니다. 자, 12시간 봉으로는 아직 지금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6시간 봉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여기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와 줬고요. 이제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선을 다시 밑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느냐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 50K 라인, 이 라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넓게 한번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주봉상으로는 뭐 지금 어차피 일목구름표의 윗부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약 45K 정도 부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보통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된다 라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있죠. 음봉이 있는데 이 하락하는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옵니다. 주봉상으로 여기에서 이 캔들보다 이걸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줘요. 그러면 이때 추세가 좀 전환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줬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좀 비슷하죠. 여기서 하락 나오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하락 나오고, 이 하락의 음봉을 캔들을 잡아먹는 수준의 양봉이 나와줬다. 주봉 마감이 어제였거든요. 어제가 이제 주봉 마감하는 날이었는데 마감을 하고 지금 다음 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뉴스 기사들 보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해시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 지금 조금 해시레이트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읽어보면 Centralized Crypto Exchanges,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거래소거든요. 중앙화 거래소. Which hold customers' private keys, unlike decentralized crypto exchanges. 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전체 거래소가 아니라 여기 Centralized Crypto Exchanges,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화 거래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Decentralized 여기 Exchanges는 이제 분산형이죠. 분산형 거래소. 그래서 이제 개인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중앙화 거래소, 개인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여기 14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4조, 2021년에 14조 달러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게 2020년 트레이딩 볼륨에 비해서 689%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8조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이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래량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거래소들이 점점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헤지펀드 전설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귀속가치 인정, 대체화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21년 12월 20일에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주목, 나도 소량 보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비트코인 쪽에서는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봤던 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의 약 20%에 달할 것이다 라고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자, 보시면 이제 금이죠.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조 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모자라는데 한 약 1조 달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보다 좀 더 적죠. 금의 가치, 이 시총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좀 줄었는데 1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의 약 20%만 된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에서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갈 수 있다라는 거에 중점을 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트코인이 언제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전체 이 시총의 9위를 하고 있어요. 9위를. 부동의 1위는 당연히 금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재밌었어요. 이더리움도 전체 시총의 15위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정말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이야기 드릴 거 이제 해시레이트 관해서인데,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긍정적으로 말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어떤 부분인지 살펴볼게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중국이 단속할 때 채굴 난이도가 쉬워졌었죠. 자, 채굴 난이도가 쉬워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채굴 난이도가 쉬워지면 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 채굴 난이도가 쉬워졌다라고 하면은 채굴이 많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채굴자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채굴 난이도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채굴 난이도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보는 해시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이제 감소를 한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채굴 금지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이 5월 달부터 7월까지 이때죠. 중국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8% 하락을 하고 이게 연달아서 총 4번 연달아서 하락을 했었나? 그럴 거예요. 채굴 난이도가 계속 쉬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난이도가 해시레이트가 먼저 움직이고 해시레이트가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해시레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은 난이도도 높아지고 해시레이트가 줄어든다.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난이도도 조금 쉬워지는 이렇게 이제 커플링 되어 있는 그림은 있는데 이 해시레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다시 뚫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해시레이트가 높아진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잠깐 지금 또 밑으로 빠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폭락, 보안 악화 우려 제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해시레이트가 내려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이도가 오히려 높아지면은 보통은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왜냐면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 난이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냐?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채굴자들 입장에서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채굴은 잘 안 돼. 근데 가격은 밑으로 내려와.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선 뭘 하죠? 계속해서 전기를 소모를 하죠. 계속해서 이제 돌려야 되죠. 채굴기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채굴이 하는 게 돈이 별로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채굴자들이 움직임을 멈춰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렇게까지 빠졌죠.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해시레이트가 지금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해시레이트가 지금 낮아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받쳐주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왜 그러냐면 이 해시레이트 자체가 여기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갑니다. 꾸준히 가는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 줄 거면 지금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떨어졌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체인 지표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 것처럼 이 해시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온체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지금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난이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해봤자 이번에 상승을 해봤자 0.32%면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말이 있고 해서 또 그냥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시레이트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가격이 또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레이트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 또한 같이 회복이 될 거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그림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뭐 12시간 봉으로도 그렇고 12시간 봉이 조금 재밌어요. 지금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12시간 봉이 이 구간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12시간 봉이 먼저 좀 안정권으로 다시 또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시간 봉도 또 안정권 들어가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24일날 보니까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 때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거래량이 없는 이런 움직임은 조정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같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이 오면은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데 그냥 슬금슬금 조금씩 내리는 거는 그건 조정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제 10시쯤에 제가 봤던 라인들이 다 이거거든요. 여기 487 그리고 476 그리고 4620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만약에 여기 46200 이 라인이 뚫려버린다 라고 하면은 모두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내일 좋은 방향이 나오면 53K 부근도 한번 터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저녁까지 봐야겠지만 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리딩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라이브에서 제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코인은 대응이겠죠. 여기에서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무조건 그냥 딱 맞춰라, 이거보다는 우리가 올랐을 때 그리고 내렸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대응이 중요한 게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들, 지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이 라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잘 해주신다면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돼서 또 매수를 저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만 매수를 했죠. 1차로 우리가 48K 이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추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큰 관점으로는 이겁니다. 이때 매수를 했던 이유가 추세 전환 시그널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1차로 매수를 했고요. 저점 지지 구간 여기 밑에 아직도 있고, 저항 돌파 구간 이 구간 여기를 만약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또 매집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월요일이네요. 여러분들 평일 또 시작하는 날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또 추세가 나오면 바로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